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최명철 컨설턴트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제가 수학과 메타인지 어떤 관련에 대해서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해서 요새 학습법으로 많이 지금 대두되는 주제인데요. 특히 수학에서 메타인지와 좀 연결해서 많은 학습법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제가 그 주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메타인지의 뜻을 보면 이제 이게 메타라는 뜻이 좀 상위를 의미하거든요. 더 위에 있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인지 앞에 메타란 말이 붙었는데 그럼 이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참 높은 시각에서 이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라는 이 국어 사전의 사전적 정의고요.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떤 과정을 메타인지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아니요만 생각을 해주세요. 대답하셨죠? 그 다음 질문은요. 과테말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는? 이것도 내가 알고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답을 하는데 오래 걸리셨나요? 아마 두 가지 다 답이 이제 금방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뭐 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살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예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테말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를 물어봤을 때는 아마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과테말라를 뭐 많이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고 뭐 가보지도 않은 나라고 이미 내에서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테말라를 뭐 여행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누가 뭐 과테말라에 관련해서 내가 뭔가 일이 있었다 라는 분은 그래도 모르더라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5년 전이죠. 5년 전 2016년 3월에 이제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고랑 이제 대결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AI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바둑에서는 아직 그걸 따라잡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뭐 이세돌 구단이 뭐 5대 0으로 이길 거다. 기껏해야 한 판 정도 질 거다. 4대 1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한 판을 이겼고요. 그러니까 4대 1로 졌지만 이제 그 이긴 한 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칭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AI의 무서움을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안다에서는 이제 AI보다 잘한다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다에서는 2등으로 밀려났는데 모른다를 보면 저희는 이제 이미 아까 제가 과테말라의 세 번째로 큰 도시를 질문 던졌을 때 모른다는 대답이 아마 바로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로 이걸 갖다가 내가 어떤 파일을 검색할 때 그 파일명을 쳐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있는 거는 뭐 잘 찾아주는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 컴퓨터에 없는 파일을 검색했다 라고 하면 아마 컴퓨터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게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쫙 모든 폴더라든지 이런 걸 스캔을 다 합니다. 스캔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쭉 시간이 지나고 없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이 AI에서 이제 안다에서는 지겠지만 모른다에서는 더 판단을 빨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과테말라의 세 번째 큰 도시를 던졌을 때 야,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다가 얘기해 주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인간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유한한 삶을 살다 가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이제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전개가 된다는 뜻인데, 그럼 지금 제가 대한민국의 수도하고 과테말라의 어떤 세 번째로 큰 도시를 질문 던졌는데 아마 그 안다 모른다를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친숙함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가테말라를 여행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뭐 가테말라 관련 일이 있었던 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라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떤 겪어봤던 어떤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친숙하니까 생각을 해봤을 거고, 아예 좀 생소한 분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 몰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친숙함에서 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친숙함이라는 게 이제 무섭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이들의 어떤 공부 패턴을 봐도 이게 처음에 어떤 가졌던 계산 습관이라든지 개념을 공부할 때 어떤 내가 내외에 들어갔던 어떤 생각들, 그 생각들이 처음에 들었던 생각들을 아마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는 역시 이제 메타인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을 계속 바꾸지 않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그걸 이제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고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아마도 이제 이게 몇 초 동안에 들었던 어떤 내용도 내가 이제 그 친숙함을 가지게 되는데, 아마 이게 1개월, 6개월, 1년, 5년이 쌓이면 그게 정말로 바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고집이라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그 뒤에 문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카를 던커라고 이제 독일의 어떤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사람인데요. 좀 심리학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촛불 문제라는 이제 그 카를 던커라는 사람이 낸 문제인데, 양초 하나가 있고 앞정이 담긴 상자가 있고 성냥이 있어요. 이제 초에 불을 붙여서 테이블 위가 아닌 벽의 옆면에 고정을 시키는데, 촛농이 이제 테이블 위로, 이거 이제 불을 태우면 촛농이 흘러내리니까 테이블 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보자고 이제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1분 정도 좀 생각할 시간을 드려볼게요. 1분 정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깐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셨다가 생각을 좀 해본 뒤에 다시 이제 재생을 누르셔서 답을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1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좀 답을 드려볼 텐데, 아마 이제 벽 옆면에 초를 고정시키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기 앞정으로 좀 초를 이제 옆으로 꽂아가지고 고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앞정 보시면 바늘이 되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초가 꽤 두껍기 때문에 아마 그 바늘로 그 앞쪽으로 고정은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테이블 옆으로 이제 바짝 붙여놓더라도 어차피 이제 촛농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답은요, 제 뒤에 그림이 있는데, 그 아까 앞정이 들어있던 어떤 상자 있잖아요. 그 상자에서 앞정을 다 빼낸 다음에 그 상자를 이용해서 이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상자는 얇을 거니까 옆에 이제 그 앞정을 고정시키고 거기다 초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촛농이 흘러내려도 책상 위로는 떨어지지 않고 저 상자 위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처음에 문제를 처음에 그림에서 그 앞정이 든 상자에서 앞정을 다 빼고 보여드렸으면
아마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명문대에서도 문제를 내보면 한 10% 정도 학생들만 답을 맞췄다고 해요. 뭐 MIT 뭐 이런 명문대에서. 그래서 이걸 못 맞췄다고 해서 자괴감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황을 조금 너무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멀리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요 이제 9개의 점이 있는데, 요 9개의 점을 또 4개의 직선으로, 4개의 직선, 연속된 직선으로 한부 그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시간 들여볼 테니까, 한번 4개의 직선으로 한부 그리기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거는 역시 1분 정도 뒤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4개의 직선을 그리는데 요 9개의 점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해야 되냐면, 요런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두리 안에서 끝나지 않고 좀 벗어나서 직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한부 그리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너무 상황에 빠지지 말고 한 발짝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보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 뭐 수업이나 어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그 답변이나 어떤 답에만 결과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답이 안 보이게 되고, 해결 방법이 안 보이게 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한번 해봤더라도 그 해결 방법은 잊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애들 이제 마지막에 제가 계산으로 답을 내잖아요. 계산으로 이제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여유가 없이 계산을 쭉 이어서 나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한 발짝 숨 한 번 쉬고 좀 계산의 어떤 큰 틀을 보고 계산하면 더 계산이 간결하고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답을 내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연필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산이라는 게 결국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복잡한 길을 그냥, 그러니까 갈림길에 있어서 그 복잡한 길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더. 왜냐면 그 선택 갈림길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가서 뭐 답이 나오면은 또 다행인데 답이 못 내서 다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문제 답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과만, 그 다음 어떤 내가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수업하다가 많이 보는데, 사실 제가 그 전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계산에 있어서 조금 그 뒤에도 어떤 계산이 나올지 예상하면서 계산을 하면 더 간결하고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런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올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그 장기나 바둑 두다 보면 대국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어떤 훈수나 그런 어떤 옆에서 수를 볼 때
더 잘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그 지금 그 어떤 해당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에 더 어떤 그런 수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상황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 조금 더 문제 해결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 결과도 잘 안 나오고 과정도 오래 걸리고 한다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그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어떤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아이들이라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이 학생들은 일반 아이보다는 좀 머리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상위 0.1%와 일반 아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실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어떤 단어들을 이제 시간을 주고 외우는데 그 상위 0.1%의 학생들하고 그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개수를 비교해보면 뭐 차이가 크게 있는 건 아니죠. 차이가 크게 있진 않는데 자기가 어떤 자신이 몇 개를 맞출지 예상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상위 0.1%의 아이들은 거의 똑같았죠. 한 명을 뭐 하나 정도 차이 났고. 근데 그것이 아닌 아이들은 이제 차이가 자기가 예상한 거하고 차이가 꽤 났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인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위 0.1%의 아이들은 뭐 이게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안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정확히 뭐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장점에 대해서는 장점을 최대화시킬 것이고 단점에 대해서는 그 단점을 아마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어떤 인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 옛말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담이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 IQ도 그 영상에 잠깐 들어있었는데요. IQ가 그 상위 0.1% 아이들은 134였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실험 대상에 나온 그 일반적인 아이들은 IQ가 125였습니다. 사실 IQ가 125라고 하면 그것도 머리가 꽤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IQ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럼 상위 0.1%와 그 안과 가르는 차이는 이제 인지 능력에 대한 차이라고 그 인지 능력에 대한 인지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여기는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그 상위 0.1% 아이들이 어떤 공부법에 있어서도 그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거 보면 학원을 맹목적으로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많이 다니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채우려는 학원을 잘 선택해서 다녀요. 그리고 그 공부법에도 어떤 이 0.1%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공부할 시간을 하루에 최소 3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아이들은 이제 학원 가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면 학원을 다닌 이유를 물어보면 불안하니까가 제일 많습니다. 친구들이 가니까. 학원을 안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어떤 자신이 어떤 그 단점을 채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걸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떤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이런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상황, 자신이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학도 문제를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지면 애들이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하다가 설명을 시켜보면 입에서 그게 말이죠 입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꾸 입에서 맴도는 현상을 이제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죠. 메타인지에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설명시켜보면 진짜인지를 판단을 내려보면 그게 아닐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을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설명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질문을 여러 가지 던지는데 그 아이들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질문했을 때 이게 답이든 아니든 자기가 생각했던 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쑥스러우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말로는 내뱉지는 못하되 속으로 이거에 대한 답이 뭔지 속으로 생각해보는 애들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좀 있다 보면은 선생님이 답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눈만 그냥 멀뚱멀뚱 뜨고 있는 애가 한 70% 정도 됩니다. 누가 어떤 학습에 성공할지는 제가 답은 안 드릴게요. 근데 메타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의 답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답을 생각했던 걸 얘기하는 애가 훨씬 더 메타인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설사 그게 답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나의 인지에 대한 어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에 있어서 어떤 질문 받았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어떤 할 때 나의 메타인지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은 남에게 설명해 본다는 거죠. 그 앞에서 봤던 상위 0.1%의 아이들이 가졌던 습관이나 어떤 태도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상위 0.1% 아이들은 어디 가서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교 2등에게 설명하는 거랑 내 반에서 꼴등에게 설명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설명을 해보면 알겠지만 반에서 꼴등하는 아이에게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좋은 설명일수록 더 간결하고 이해가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다고 하는 건데 어떤 내가 그 반 꼴등에게 설명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지를 그 학생은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럼 바꾸는 과정이 나의 메타인지가 진짜인지가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설명할 때 나의 인지가 가장 올라간다고 하고,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어떤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가 가졌던 머릿속에 있던 개념들이 언어화가 더 되면서 말로 되면서 더 완벽한 알무로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졌던 특징은 이제 애들이 착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뭐 모르는 거 물으러 갔는데 얘가 막 짜증내면서 저리 가라고 이러면 누가 다시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얘들 보면 아주 친절하게 누구에게나 답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회사 CEO들 보면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그 가장 그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가장 먼저 해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가장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했을 때도 내가 이해시킬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CEO들이 그렇게 청소부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기 전에. 그 애들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지를 보면 이제 채점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채점이 너무 단조롭다는 거죠. 동그라미 맞았거나 아니면 틀렸거나 밖에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는데 이제 올해 있었던 일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어떤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이 학생이 답을 아주 잘 했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돌아와서 똑같은 문제를 질문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게 뭐죠? 완벽한 인지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을 볼 때도 이게 지금 내가 완벽한 인지를 하면서 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갖다가 헷갈리는 상태에서 풀고 있는지 잘 모르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 지어가면서 이제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나중에 내가 잘 모르는 문제는 다시 선별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데 그냥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리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집, 그 자녀들의 문제집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예, 그냥 동그라미와 틀렸다만 있어요. 그런 어떤 채점에서도 동그라미라고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맞은 문제는 이제 다음에는 완벽하게 맞은 문제는 다음에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 재밌다 하는데 재미있는 수업일수록 내가 아는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는 게 많다는 얘기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겁니다. 내가 들은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플수록 내가 많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수업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재밌는 수업을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녀들의 학습에 대해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이 질문을, 수학적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짧은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이제 더 길어야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어떤 팩트, 사실인데, 수학적 사실인데, 이제 이거 갖다가 왜 그러냐고 설명해 보면 설명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온 학생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설명이 깔끔하게 나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자녀분이 이제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한테 던져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설명할 시간이 잘 없어요. 문제 풀고 바쁘고 학원 가는 바쁘고 한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설명하는 시간 30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 위해서라도 설명을 자꾸 시켜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집 민성원 연구소에도 사실은 이제 그 민성원 소장님 강조하시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뭐 인문사회라든지 국어 수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수업 안에서도 설명을 많이 시키세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꾸 설명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학부모님들도 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은 사실 답이, 우리 자녀는 답을 잘 할지 한번 엄마한테 설명해 보라고 조금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뭐 맞았다, 뭐 10개 풀었는데 뭐 7개 맞았다,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설명을 잘 하는지 그런 걸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